오늘은 아주 유튜브계 프로십니다. 프로. 저하고는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고수를 저희 스튜디오까지 모셨습니다. 김성수 TV, 성수대로 운영자 김성수 TV 대표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평론, 시사 평론, 주요 인물에 대한 평, 이런 거에 전문가신데 좀 말씀 듣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굿모닝 충청하고는 네. 우리 정문영 돌아가신 정문영 본부장하고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연이 된 계기, 시점,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문영 기자님의 기사가 예. 마음에 먼저 와닿았죠. 아, 실제로 예. 언론들이 재구시를 아직 못하고 있을 네. 때, 그럴 때 굿모닝 충청이나 뉴스 프리존이나 이런 네. 일종의 독립 언론들의 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TV 미디어의 네. 프로그램들을 비평을 했었고,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처음에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비평하기 네.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조금씩 넓혀왔는데 96년부터 계속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절망적인 것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네. 완전히 그 이명박 시대를 거치면서 네. 자본의 포획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자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비판들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1인 미디어라든가 예. 또 지역 신문이라든가 예. 또 특히 이 독립 언론들이 예.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중에 이제 굿모닝 충청은 지역지로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서울 본부의 정문영 기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인사드린 정도밖에는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응원을 하고 예.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를 알고 있는 정도였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청담동 그 술자리 예.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직접 하셨나요? 그때 취재를? 저 더 탐사가 한 게 아니고 같이 하셨나요? 사실은 더 탐사에서 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 욕을 많이 먹게 됐는데요. 더 탐사는 청담동 제보자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그 청담동 제보자가 원했던 거지만 예. 더 탐사의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첼리스트와 청담동 제보자와의 관계,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예.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조선일보를 시작해가지고 뭐 가세현과 같은 그런 극우 유튜버들까지 청담동 제보자를 악마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그렇죠. 때 이 사람은 악마가 아니다.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독자적인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청담동 제보자를 중심에 놓고 정문영 기자가 취재한 것들 또 제가 취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저도 여기서 역할을 했는데 저 청담동 그 제보자 그 첼리스트하고의 어떤 그 누구죠? 그 관계가 있었던 그 남자 그 누구죠? 이색창이요? 예. 거기 이색창. 보좌관이었던 거기가 이제 이쪽이 대전 친구에서 그래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만나진 않고 통화를 해가지고 정문영 본부장한테 제가 이제 바로 연결해서 취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원래 첼리스트를 그 이세창 총재한테 소개를 해준 게 자기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돈 주고 받은 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야, 근데 그것도 충분히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세창하고 첼리스트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진보 유튜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조선일보에 대서특필 됐잖아요. 같이 모텔 들어갔다는 게 GPS로 확인됐다는 것이.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때 이미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도 연락을 끊던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왔었어요. 와서 지금 더 탐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이제 선배 하는 친구였었는데 보좌관을 하면서 국회의원 저 국민의힘 보좌관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세창 총재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또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변호사들이 있었던 건 맞고 근데 뭐 한 장관이나 이런 건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대충 녹취를 해가지고 넘겨주고 정문영 본부장한테 한번 네가 직접 통화를 해봐라 이쪽하고 그래서 강진구 기자도 제가 연결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한번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더 탐사에서 그 친구를 방송을 하니까 이 친구가 연락을 저한테도 끊고 다 끊었죠. 그 이세창 총재 보좌관.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그 사건이고 아직까지 경찰 수사 발표가 안 됐습니다. 7개월이 넘었는데. 권력의 힘이 빠지면은 아마 수면 위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섣부른 보도였다는 등 이걸 계속 취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위험해진다는 등 하는 그런 소리는 개소리고요. 사실은 취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소재는 언젠가는 그 꼬리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그 확인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터놓고 얘기할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열심히 취재를 했던 그런 매체와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입만 털었던 매체와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정치 평론 많이 하시고 최근 들어서 저기 하시니까 이제 정치 분야를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제 양양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인가요? 무소속이죠? 무소속인데 양양자 의원이 최근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게 현 시점에서 그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고 이 신당 창당이 앞으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저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갖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연동형 대표제가 있는 한 신당은 계속 창당되겠죠. 생기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뭐 법정 그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돼야 될 시간이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막상 이 선거가 딱 시작이 되면 자기네들이 1대1로 붙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 숫자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뭐 겉으로는 막 부럽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검사들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막 갖다 밀어넣는데 그러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틀거리는 위성정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례대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면서 위성정당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은 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여러모로 불리한 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위성정당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다시는 똑같은 걸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깨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고의에 꼬이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입장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례대표를 1명 정도밖에 통과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역구를 이기더라도.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를 밀어 넣으면서 연동형을 빼자.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에서 5석, 4석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할 텐데
그쪽은 두석, 세석 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석, 세석 하는 걸 선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면 예. 그러면 제3당이라는 그런 지위는 사라지게 되죠, 거의.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신당 창당이라는 게 헛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5석 이렇게 뽑게 되면은 제3당, 제4당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걸 이제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슈 파이팅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네.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싫고 네. 국민의힘도 싫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15% 정도가 중간에 있고 예. 15% 쪽은 개혁 쪽에 있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네. 이미 극우는 네. 국민의힘에 다 수렴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저 대통령 하는 얘기 보십시오.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민들을 선동으로 속여가지고 여태껏 가짜 평화를 했다, 이런 식의 일배적인 발언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만을 위한 발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극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은 없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이제 왼쪽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있고, 지금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네. 뭐 개혁적인, 네. 예전에 정의당이라든지 또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있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3당의 출연을 간절히 원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요, 나는 더 이상 저 기득권 세력들과 연을 끊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민주당에서 47%가 신당 창당을 원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그러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나는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포지셔닝을 잘하면 그쪽에 급속도로 호기심이 이제 쏠려갈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여기에 비중 있는 인물들이 딱 인벌부가 된다, 그러면 일정한 세력들을 형성할 수가 있죠. 특히 송영길, 김남국 이렇게 탈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또 조국 장관이 진짜 정말 출마를 결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은 근데 뭐 민주당을 지킬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양자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중 있는 인물들이 조금 더 왼쪽에 포지셔닝을 하면서 개혁신당을 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뭐 대권 제도전 뭐 이런 뉴스까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민주당 소위 말하는 아주 열혈 지지자들한테는 뭐 수박 소리도 듣고, 지난 대선 결과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낙연의 등장이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먼저 짚어봐야 될 거는 이낙연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기가 또 나름대로 통감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선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대선을 왜 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뭘 사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자, 대선 때 0.73%를 졌어요. 그런데 이 0.73%는 실제로 사람 그 머릿수로 따지면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고요. 이낙연 후보의 당시 후보의 전 총리실 비서실장에 있던 사람이 정운현. 그 사람이 윤석열 품에 달려가고 지금 윤석열 쪽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재명을 심판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낙연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대선판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오히려 그들과 손절을 하면서 확실하게 백의종군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정계로 다시 돌아오면 후한무치한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거를 거기를 예.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민주당 내에 이제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해당 행위자를 그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이 아사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해당 행위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그 민주당 혁신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